어떤 관계는 힘들어도 함께 성장합니다. 서로 부딪히고 상처받아도 결국엔 더 단단해지는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관계는 사랑한다는 말을 매일 들었는데도 점점 작아지게 돼요. 이상하지 않나요? 왜 어떤 사람 곁에서는 자신감이 생기고 어떤 사람 곁에서는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될까요? 이건 궁합 문제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당신의 현실 감각을 흔들어 놓은 거예요. 끝까지 보시면 왜 그토록 혼란스러웠는지, 다시는 같은 관계에 빠지지 않으려면 무엇을 봐야 하는지 알게 될 겁니다. 지금 이 제목을 보고 누군가 떠올랐다면 그 느낌은 틀리지 않았어요. 우리는 흔히 착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맞춰주면 되겠지. 내가 조금만 더 이해하면 달라지겠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그런데 현실은 어땠나요? 맞춰줄수록 요구는 많아지고 이해할수록 당신 탓이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작아졌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건 상대가 사랑을 원한 게 아니라 통제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평생 같은 패턴에 빠지게 돼요. 오늘은 그 구조를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처음 그 사람을 만났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아마 완벽했을 거예요. 화려하게 자랑하지도 않고 거만하게 굴지도 않고 그저 당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깊이 공감하는 사람처럼 보였을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도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았고 언제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눈을 맞추는 방식, 고개를 끄덕이는 타이밍,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인 것처럼 바라보는 그 눈빛까지 전부요. 그래서 생각했겠죠. 이 사람은 뭔가 다르다고. 이렇게 깊이 연결된 건 처음이라고. 드디어 나를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났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전부 계산된 행동이었다면요? 그들은 진심으로 이해해서 공감한 게 아니에요. 당신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겁니다. 뭘 원하는지, 어떤 상처를 안고 사는지, 어디가 약한지를 빠르게 파악해요.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마음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당신의 꿈을 마치 자기 꿈인 것처럼 말하고 당신의 아픔을 자기도 겪어본 것처럼 공감해주고 평생 듣고 싶었던 말들을 정확하게 해줬거든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미러링이라고 부르는데 거울처럼 상대방이 원하는 모습을 비춰주면서 빠르게 신뢰를 쌓아가는 기술이에요. 여기까지는 누구나 속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니까 맞춰주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행복했을 거예요. 이해받는 느낌, 안전한 느낌, 누군가에게 선택받았다는 벅찬 감정이 당신을 감쌌겠죠. 연락이 오면 심장이 뛰고 답장이 늦으면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싶고 만나는 날만 기다려지고 이 사람이랑은 정말 잘 될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달콤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감정적으로 완전히 빠져들었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 그 사람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거든요. 갑자기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아지고 답장이 느려지고 말투가 달라지고 예전엔 먼저 연락하던 사람이 이젠 기다려도 안 와요. 뭔가 잘못했나 싶어서 물어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고 왜 그러냐고 걱정하면 너 왜 이렇게 예민하냐고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시 예전처럼 다정해지면서 온 관심을 쏟아붓습니다. 보고 싶었다고, 요즘 바빠서 그랬다고, 당신이 제일 소중하다고요. 그래서 안심하죠. 그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다정했다가 차가워지고 관심을 주다가 무시하고 가까워졌다가 멀어지는 이 밀고 당기기가 끝없이 반복되면서 계속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예민한 건가? 내가 착각한 건가?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여기서 가장 교묘한 건 당신이 문제라고 느끼게 만드는 방식이에요. 상처받았다고 말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안해. 내가 그렇게 느끼게 했구나. 어떤 부분이 힘들었는지 말해줄래? 입니다. 두 번째는 왜 그렇게 받아들여? 그런 뜻이 아니었잖아.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야? 입니다. 첫 번째가 사랑이고 두 번째가 조종이에요. 그런데 당신이 만난 사람은 항상 두 번째였을 겁니다. 분명히 그 사람이 한 말인데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하고 분명히 일어난 일인데 네가 착각하는 거라고 해요. 한두 번이면 오해겠거니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몇 달, 몇 년 반복되면요. 자기 감각, 기억, 판단을 전혀 믿지 못하게 돼요. 이게 바로 가스라이팅이에요. 상대방의 현실 인식을 흔들어서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심리적 조종 기술인데 가장 무서운 건 당하는 사람이 자기가 당하고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고 손을 대지도 않았고 겉으로 보기에는 걱정해주는 것처럼 조언해주는 것처럼 솔직하게 말해주는 것처럼 포장하거든요.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왜 이렇게 받아들여?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주변에 말해도 뭐가 문제인지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딱히 큰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힘든지 자기도 모르겠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작아지기 시작해요.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게 두려워지고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게 불안해지고 뭔가를 결정하기 전에 항상 그 사람 눈치를 보게 되거든요. 전에는 자신 있게 했던 말들도 입 밖으로 꺼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전에는 당연하게 느꼈던 감정들도 내가 너무 과한 건 아닌지 의심하게 돼요. 친구들이 괜찮냐고 물으면 웃으면서 괜찮다고 해요. 설명하기엔 너무 복잡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끌리고 오래 머물게 된 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당신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강하다고 하면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냉정하게 손절하는 사람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진짜 강한 사람은 따로 있어요. 힘든 상황에서도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 상대가 변할 거라는 희망을 끝까지 놓지 않는 사람, 모든 게 엉망인 것 같아도 의미를 찾으려는 사람, 이게 진짜 강함이에요. 그런데 조종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강함을 노려요. 당신이 버틸수록 그들은 더 오래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당신의 강점이 그 관계 안에서는 약점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곁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그건 바로 그 사람이 악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상처받은 사람처럼 보이고 복잡한 과거를 가진 것처럼 보이고 그저 더 많은 사랑이 필요한 사람처럼 보여요. 가끔 보여주는 다정한 모습,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은 눈빛, 변하겠다는 약속들이 마음을 붙잡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그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라고, 내가 조금만 더 이해해주면 달라질 거라고 믿게 됩니다. 이게 바로 덫이에요. 이런 관계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패턴이 있는데 바로 엄청난 애정을 쏟아붓다가 갑자기 차갑게 돌아서는 반복이에요. 처음에는 세상 누구보다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다가 어느 순간 마치 남인 것처럼 멀어지고 불안해하면서 매달리기 시작하면 그제야 다시 약간의 따뜻함을 보여줍니다. 이게 반복되면 신경계는 완전히 망가지기 시작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사람 자체에 중독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처를 주고 나서 그 상처를 달래줄 때 느끼는 안도감에 중독된 겁니다. 고통을 주는 사람과 그 고통을 멈춰주는 사람이 같은 사람일 때 우리 뇌는 그 고통을 친밀감으로 착각하게 되거든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트라우마 유대감이라고 부르는데 학대적인 관계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오히려 강한 정서적 유대를 느끼는 현상이에요. 혼돈이 열정처럼 느껴지고 눈물이 성장처럼 느껴지고 강렬함이 진정한 연결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가 힘들면서도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떠나면 뭔가 중요한 걸 잃어버리는 것 같고 이만큼 강렬한 감정을 다시는 못 느낄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생존 모드에서 오는 착각이에요. 관계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있었던 게 아니라 관계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당신이 상처받으면 그들은 사라집니다. 힘들 때 곁에 없고 지쳤을 때 관심을 안 주고 도움이 필요할 때 외면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들 없이 괜찮아지기 시작하면, 행복해 보이기 시작하면 갑자기 다시 나타납니다. 보고 싶었다고, 생각 많이 했다고, 미안하다고 말하면서요. 하지만 그건 그리워해서가 아니에요. 더 이상 자기 통제 아래 있지 않다는 걸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건 당신의 행복이 아니라 당신에 대한 영향력이거든요. 진짜 사랑은 경계를 존중하지만 조종은 죄책감을 이용해서 그 경계를 무너뜨립니다. 선을 그으면 변했다고 하고 떠나려고 하면 갑자기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시 기회를 주고 잠깐 좋아졌다가 또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애정, 철회, 죄책감, 그리고 반복. 이건 관계가 아니에요. 특정한 방식으로 반응하게 만드는 조건화입니다. 그리고 진짜 무서운 건 이 사이클 안에 있으면 밖에서 보는 것처럼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에서는 그냥 우리 관계가 좀 복잡한 거라고, 모든 커플이 다 힘든 시기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여기까지가 그들이 당신을 붙잡는 방식이에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오는지 이야기할게요. 치유의 시작은 그들이 떠났을 때가 아니에요. 더 이상 그 이야기가 이해되기를 바라지 않을 때 시작됩니다. 그 사람이 진심으로 나를 사랑했던 순간을 찾으려고 애쓰지 않을 때, 혼란으로 끝났던 대화들을 머릿속에서 되짚어보지 않을 때, 그제야 치유가 시작돼요. 관계를 끝내고 나서도
계속 그 사람에게서 마음의 정리를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과를 받으면 나아질 것 같고, 인정을 받으면 끝이 날 것 같고, 상대가 잘못을 깨달으면 이 고통이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가두려고 벽을 세운 사람한테 문 열어달라고 부탁하면 절대 못 나와요. 문은 내가 만들어야 해요. 조종은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고백을 필요로 하지 않고 떠날 때 끝나는 거예요. 상대방의 동의도 사과도 인정도 필요 없어요. 그냥 스스로 이건 아니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가장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리운 건 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나를 바라보던 시선이 그리운 거예요. 인정받았다고 느꼈던 그 순간, 선택받았다고 느꼈던 그 기분, 누군가의 사랑으로 내 상처가 치유될 수 있다고 믿었던 그 환상이 그리운 거죠. 하지만 그건 환상이었어요. 진정한 자신이 되어가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던 겁니다. 떠나기로 결심하면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할 거예요. 걱정해서가 아니라 통제권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한때 세상의 전부라고 말했던 사람이 갑자기 잔인해질 수 있어요. 네가 변했어. 예전에 너는 이러지 않았어.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이런 말들을 하면서요. 그러면 잠시 스스로를 의심하게 될 수 있어요. 그들이 옳아서가 아니라 의심하는 게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번에는 잠시 멈춰서 생각해보세요. 당신의 혼란으로 누가 이득을 보나요? 직감을 억누를 때 누가 편해지나요? 만약 그 사람이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했다면 더 강해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더 명확해지는 걸, 더 자신감이 생기는 걸 축하해줬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게 바로 답이에요. 당신은 그들의 파트너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거울이었어요. 자기가 보고 싶은 모습만 비춰주고, 기분 맞춰주고, 존재를 확인해주는 도구, 파트너가 아니라 도구였던 거예요. 이제 그 거울을 깨버렸으니 그들은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게 된 겁니다. 치유의 과정에서 가장 힘든 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관계 속 과거의 나 자신까지도 보내줘야 한다는 거예요. 분노에 휩싸였다가 멍해지고 외로움에 휩싸였다가 갑자기 정신이 맑아지고 또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지기를 반복하게 될 거예요.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익숙함이 사랑처럼 느껴지는 거거든요. 혼돈이 일상이 되면 평화가 오히려 불안하게 느껴져요. 조용한 게 이상하고 싸우지 않는 게 어색하고 감정의 롤러코스터가 없으면 뭔가 빠진 것 같은 거죠. 하지만 그건 뭔가 빠진 게 아니라 원래 있으면 안 됐던 게 사라진 거예요. 소통 대신 침묵을, 극적인 상황 대신 고요함을, 설명하려 하지 않고 나를 돌아볼 때마다 그 유대감은 조금씩 끊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마다 그들이 마음을 쥐고 있던 힘은 점점 약해지다가 결국 완전히 사라지게 돼요. 그때가 되면 비로소 선택할 수 있어요. 지금 중요한 건 다음에 무엇을 선택하느냐예요. 완벽함도 아니고 당장의 평화도 아니고 그저 관계를 위해서 다시는 자신을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만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세요. 여전히 불안과 의심 속에 있다면요. 당신은 미친 게 아니에요. 망가진 게 아니에요. 과한 게 아니에요. 깨어나고 있는 거예요. 마침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보게 된 거고 더 중요한 건 그 사람 앞에서 결코 되어서는 안 될 존재였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사람에게 끌렸던 것, 사랑하려고 노력했던 것,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문제는 상대가 그 사랑을 악용했다는 거지? 사랑했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더 이상 오해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마침내 자신을 이해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들은 상처받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위장한 상처를 알아차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외로울 때조차, 아플 때조차, 익숙한 과거가 끊임없이 손짓할 때조차요. 당신의 공감 능력은 약점이 아니에요. 당신의 힘이에요. 하지만 그 힘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베푸는 사람을, 믿어주는 사람을, 위험 신호를 알아차리면서도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사람을 정확하게 찾아내거든요. 그러니 항상 남을 좋게 봐주는 성격이라면 이번 한 번만은 자신에게도 그렇게 해보세요. 자신에게 먼저 그 믿음을 주세요. 이미 충분히 버텼고, 이미 충분히 노력했고, 이제는 자신을 위해 선택할 자격이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사랑은 말이 아니라 느끼는 안전함으로 증명됩니다.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고, 현실을 왜곡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지 않아요. 어떤 관계는 힘들어도 성장하게 만들고 어떤 관계는 사랑한다면서 무너뜨립니다. 이제 당신은 그 차이를 압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과거의 자신에게 감사하게 될 거예요. 곁에 있어줘서가 아니라 떠나줘서요. 이제 이 이야기는 당신 것입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 어떤 거짓말을 하든, 어떤 침묵으로 벌하려 하든 그 무엇도 이 깨달음을 빼앗아 갈 수 없어요. 당신의 목소리로 써 내려가세요. 다시는 누구한테도 펜을 넘겨주지 마세요. 이 영상을 보면서 단 한 번이라도 아, 이거 내 이야기다 라고 느꼈다면 그건 감각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 감각을 믿으세요. 그게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